변호사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 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되는 것만으로 부명예 권력이 여전히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조금 재밌는 주제로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과연 아직도 할 만한지. 요즘 변호사 시세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변호사라는 게 할 만한 직업인지, 변호사를 하면은 통상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의미 있는 직업인지, 이런 부분 간단하게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소득이겠죠. 소득이 일단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직업이라는 건 돈을 버는 건데, 최신 자료는 제가 못 찾아가지고 2018년 국세청 신고 내역 기준 평균 연봉을 찾았습니다. 2018년 국세청 신고 내역 기준 평균 연봉인데, 2018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평균 연봉은 3,771만 원, 대기업 평균 연봉은 6,487만 원입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변호사 평균 연봉은 1억 1,580만 원이에요. 어쨌든 대기업 평균 연봉의 2배 정도, 2배까지는 안 되는데 많이 되는 편이죠. 이것만 봤을 때는 여전히 변호사 제법 할 만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회계사 평균 연봉은 9,830만 원으로 잡혀 있고, 의사는 굉장히 높습니다. 의사 평균 연봉은 2억 2,64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국세청 2018년 신고 내역 기준, 사업소득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할 만한지 아닌지 여러분이 뭐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이건 평균 연봉이고, 평균 연봉이라는 거는 뭐 고참 변호사랑 전연차 변호사 다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연차 변호사들은 어떨까요? 전연차 변호사 1년 차에 통상적으로 회사 같은데 사내 변호사 같은 걸로 취직하지 않는다면은 이른바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불리는 변호사 일을, 송무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런 데서 송무 일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래도 변호사가 되면은 초봉은 수습기간 빼고요. 6개월 수습기간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6개월 수습기간에는 월급 200만 원도 통상 안 됩니다. 변호사들. 근데 이 6개월 수습기간이 끝난 해 초봉은 로컬펌이라고 불리는 좀 소형 로펌 기준으로는 초봉이 한 5천만 원, 조금 세면은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빅펌은 초봉도 1억 정도 됩니다. 역시 이런 거 보면은 그나마 계속 할 만하다라고 생각되는 측면은 있어요. 하지만 로컬펌이든 빅펌이든 변호사 연봉은 계속 오르지 않습니다. 계속 오르지 않고 어느 정도 연차가 차면은 변호사들이 영업력이 있어야지 파트너가 되거나 개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봉이 비교적 높다고 해가지고 계속 연봉이 오르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럼 지금 개업하면 어떠냐? 개업은 확실히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 숫자가 너무 많다고 느껴요. 저는 2010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바로 개업을 했는데 그때랑 지금도 체감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변호사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개업하기 쉬운 시대는 확실히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아는 검사장 출신 고참 변호사님이, 검사장 출신이에요. 검사장이 되게 높죠. 한마디로 고위 검사 출신 전관인데 개업한 지 2년 만에 자기 사무실 접어버리고 어디 법무법인에 별산 변호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외에 또 검사장까지 아니고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님 한 분도 개업했는데 개업한 지 1년 만에 자기 사무실 접어버리고 대형 법무법인의 별산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별산인지 뭐 파트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기 사무실을 유지를 못하더라고요. 정관들도 그런데 하물며 정관이 아닌 변호사들이 개업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개업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2018년 기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2018년 기준이라서 좀 높이 잡혔을 수도 있어요. 지금 2021년이죠. 더 어려워졌을 수는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 직장인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럼 변호사 업무 얘기를 좀 해볼까요? 변호사가 됐을 때 업무적으로는 비교적 독립된 일, 자기 일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송무 변호사가 되면은
작은 사무실도 대부분 변호사마다 개인실이 주어지고 자기 사건, 물론 그 사건을 지휘하게 되는 사수 변호사나 파트너 변호사는 있는데 자기 사건이라는 개념이 생겨서 빠르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지만 옛날처럼 변호사 일이라는 게 부와 명예나 사회적 지위를 그냥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은 더 이상 아닌 것 같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도 변호사 시세도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남자 변호사들은 대형 결혼정보회사는 그냥 공짜로 가입이 됐어요.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제가 사법시험 합격했을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래저래 옛날보다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부, 명예 이런 게 한 번에 주어지는 직업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직업보다 소득은 아직 조금은 높은 것 같습니다. 조금은 높은 것 같고 빅펌, 로컬펌은 업무 강도도 그렇게까지 세진 않아요.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 변호사들은 주말 출근이나 야근 같은 건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 변호사들은 주 40시간 일 안 하죠. 그 정도 수준이고 빅펌은 업무 강도는 매우 세다라고 듣긴 했는데 하지만 빅펌은 또 그만큼 돈을 많이 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변호사 아직 할만하지 않냐? 이런 사람들은 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되는 것만으로 부, 명예, 권력이 여전히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법에 관심 있고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변호사 해도 여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변호사가 돼가지고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역시 의뢰인들의 어떤 어려움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공감하는 변호사인 만큼 의뢰인들이 안 좋은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아오잖아요. 이런 거는 변호사한테도 스트레스입니다. 일이 잘 풀렸을 때도 의뢰인들은 변호사한테 고마워하기도 하지만 힘든 상황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평균적인 수준을 회복했을 뿐이에요. 변호사 일이 갖는, 송무일이 갖는 가장 어려운 측면은 그런 부분이에요. 변호사한테 찾아오는 의뢰인은 뭔가 안 좋은 상황에서 찾아와요. 안 좋은 상황. 누가 나를 고소했다. 혹은 누가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런다. 혹은 내가 돈 받을 게 있는데 못 받았다. 아니면 영업이 정지됐다.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찾아오죠. 안 좋은 상황이니까 사람이 평균적으로 이런 삶을 살다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가 열심히 도와가지고 그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회복시켜줘도 의뢰인 입장에서는 원래 있을 만큼밖에 못 간 거죠. 막 좋아진 게 아니죠. 그런 부분은 변호사 입장에서 좀 스트레스예요. 제가 뭐 재미로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차라리 성형외과 의사를 할 걸 그랬다. 왜? 성형외과 의사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오던 사람이 성형외과 의사를 거쳐서 더 예뻐지면은 매우 그 의사 선생님한테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변호사 일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은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아와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의뢰인 입장에서는 원 상태로 돌아간 것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만족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로 남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했다는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돈을 바라보는 분이라면은 역시 요즘 뭐 IT 쪽이라든지 어쨌든 자기 장사 사업해야 되는 것 같고 권력을 바라보는 분이라면은 요즘 뭐 변호사 해가지고 판사검사 된다 하더라도 권력 없어요. 권력 바라보는 사람은 정치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명예를 바라보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뭐 연예인이 되거나 운동선수 돼서 셀럽이 되는 게 좋겠죠. 변호사한테 부, 권력, 명예 이런 거 따라오는 시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직업적으로는 여전히 아직도 할 만한 직업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생각나는 게 이 정도라 가지고 다음에 좀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